자, 179쪽 교육기관 가겠습니다. 179쪽. 자, 유학부 보겠습니다. 유학부. 자, 3품, 5품, 7품 이상의 신분별 입학이다 그랬습니다. 연하는 9년이다. 즉 국자감에 입학하는 기준이 3품, 5품, 7품 이상의 자제가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학부는 8품 이하의 자제가 입학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구분하면 되겠죠? 두 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과 국자감에서 했다.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과 국자감에 실시했다. 특이하죠? 옆에다가 하시고 조선은 해당 관청입니다. 고려는 기술학부와 국립대학 입학이 가능하지만 조선은 국립대학인 성균관에 기술학부 입학 자체가 없습니다. 즉 조선시대 성균관은 과거 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학부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구분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교육 대표적인 거 사천대, 태의감, 태사국, 통문관 정도가 있다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향교. 향교는 지방이고 국립입니다. 이쪽은 지방 국립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고 국립입니다. 지방관리의 자제와 서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학교 정도 수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정도 수준. 그 다음에 고려 중기 사학이 발달합니다. 대신에 관학이 축되면서 관학진흥책이 등장하겠죠. 첫 번째 사학의 효시 채충. 채충이 세운 문원공은 채충의 호예요. 그 사람이 세운 학교가 문원공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총 9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학원이 잘 되면서 3개가 더 추가돼서 12개로 늘어났다. 12공도가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은 지공고 출신이다. 지공고 출신이다. 즉 고려조정에 시험을 총괄하는 사람을 지공고라고 부른다. 총괄입니다. 시험을 총괄하는 사람인 지공고가 정년퇴임 이후에 학원을 차려서 사설학원을 차려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지공고 출신들이 그 대부분이 차지했다. 영향 관학인 국자감이 대신에 쇠퇴하고 사학이 융성해졌다. 고로 정부에서는 사학이 발달된 원인을 찾아서 관학진흥책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시대별로 몇 개가 각자 다르다. 숙종 이미 했던 것들이죠. 서적포 인쇄소가 만들었다는 뜻이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시옷 시옷 예종 한 4개입니다. 국자감을 국학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자감을 국학으로. 국자감은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성종 때. 그다음에 예종 때 국학으로. 그 다음에 청양각과 보문각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만들어졌다. 칠제 유학육제와 무학인 강해제가 추가로 만들어 총 7개의 건물이 더 만들어져서 이걸 가르쳤다. 국립대학에서. 양형고라고 하는 장학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인종감당. 경사육학제도가 정비되었다.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유학, 서학, 산학 같은 게 완성되었다. 충렬한 겁니다. 양형고의 후신으로 장학기금이 떨어졌어요. 그 양형고의 후신으로 섬학전을 만들어. 섬학전의 몇 줄 정도? 충렬한 때 섬학전. 양형고의 기금이 바닥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경사교수도감이란 잘라봐. 경사교수 잘라 이렇게 슬러시. 경사교수. 경사는 뭐죠? 유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고 역사를 얘기해요. 이거 둘 다 시험 과목이잖아. 과거 시험에. 경사, 교수. 선생님 같은 사람 교수라고 그러겠죠. 교수. 별뜻 아니에요. 교수라는 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도감. 임시 관청이 만들어졌다. 자, 봐봐요. 이게 왜 만들어진지를 알아야 돼. 아까 과거 시험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첫 번째 생각하는 시험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죠? 명경과 재술과. 재술과. 논술 시험도 알아준다고 그랬잖아. 무엇에 약간 영향을 줬죠? 무슨? 훈, 고, 학.
중국의 훈과계야. 그래서 중국에서도 어떻게 재술까지 모든 수험생이 쏠린다는 얘기야. 왜? 더 알아주는 시험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명경급보다. 근데 조정에서 말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유교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데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쏠리더라는 거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수정하기 위해서 경사 교수 도감을 설치했다. 자, 경사에 능한 유교 경전과 역사에 능한 선생님 7명 정도를 선발 파견해서 교육을 시켰다. 이게 경사 교수 도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유식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려와 조선은 경사일체 원칙이라는 단어를 써요. 경전과 역사는 하나다.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된다. 경사일체 원칙이다. 유교 경전도 중요하고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사일체 원칙이란다.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누가요? 충렬왕 때. 그 이유는 모든 수험생들이 여기에 치중하더라. 그 보안에서 명경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수, 훈도, 교수 또는 훈도를 뽑아서 파견했다. 됐죠? 경사교수도감 만든 이유를 아셨죠, 이제? 그 다음 공민왕 가겠습니다.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 유학교육이죠. 순수 유학교육으로 재편했다. 즉 기술학부인 유학, 서학, 산학교육을 안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이걸 담당했어요. 됐죠? 다음 페이지. 고려시대 승려의 법계. 나온다면 대덕밖에 나올 게 없어요. 승려들이 성과시험에 합격했을 때 1차에 주는 그 관직이 대덕이다. 공통점이다. 선종과 교정의 대덕의 동그라미 두 개를 하나 적어봐. 제일 앞에. 선종 승려들, 교정 승려들 합격했을 때 제일 먼저 합격한 사람이 주는 승직, 관직이 대덕이다. 대덕.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덕이다. 문벌 귀족사의 발전과 변화 가겠습니다. 문벌 귀족사에 나옵니다. 보시면 앞에 전개 과정을 살짝 보시면 문벌 귀족 가기 전에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여기죠? 호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고려라는 나라는. 속된 말로 서울 사람이 고려를 건국한 게 아니잖아요. 신라 말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경주잖아요. 그럼 개성이 어디야? 시골 중에서 시골이야. 서로 멀잖아요. 시골 중에 시골. 유일하게 우리 역사에 촌놈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촌놈이라고. 촌사람이, 좀 경어를 써볼까요? 촌사람이 나라를 세운 게 이게요. 이게 뭐예요? 고려란 나라죠. 개성 촌사람이 나라를 세워서 고려. 그리고 이제 문벌귀족 보시죠. 자,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발해인들도 들어왔고, 멸망한 신라인들도 들어왔고, 멸망한 어디 들어왔어요? 후백제 위에도 들어왔잖아요. 세웠어요. 자, 봐볼까요? 문벌, 아까 설명할 때 요거, 설명하실 때 요거예요. 벌렬가문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아까 하나 물어본 거 잘못 오답하는 게 이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나, 본인, 3대가 연이어서 관직에 진출하는 걸 우리는 벌렬가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벌렬가문.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삼성, LG, 현대 뭐라 불러요? 문벌이라 불러요? 재벌이라 불러요? 그럼 재벌 뭐야? 할아버지, 아버지, 나 때까지 3대가 연해서 뭘 가져가는 거야? 이걸 물려받았잖아. 이게 재벌이잖아. 재벌하면 이제 이해 가실 거고, 문벌하면 이해 가시겠죠? 아,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계속 연이어 그 권한과 권리가 나에 계속 연결되어 있네. 문벌 귀족이겠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문벌 귀족들이 이제 권력을 잡아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체제가 완성이 돼요. 고려라는 나라 체제가 완성이 돼요. 체제가 완성되면 우리가 뭐 하려고요?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계속 지키려고를. 그럼 어떻게 해요? 보수화가 된다고. 보수화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마지막 단계는 이제 부패로 가는 단계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벌 귀족들이 보시면 이제 특히 우리 경원이 씨 가문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게 한 80여 년간 권력을 잡기 시작해. 애책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이자겸입니다. 이자겸. 인종의 장인어른이세요. 왕의 장인어른이세요.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켰어요. 개경에 이렇게 소문을 내요. 앞으로 18자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이거 합쳐볼까요? 합쳐 뭐예요? 앞으로 무슨 성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 가진 사람밖에 없잖아. 가장 권력자가. 이렇게 소문낸다. 그리고 이자겸은 척준경을 끌어들여요. 척준경 아까 어떤 인물이었죠? 아니 윤관 따라다녔잖아. 윤관 막 살려주고 그랬잖아. 어려움이 구했을 때 윤관이었대. 너 앞으로 내 자식처럼 잘 챙기겠다. 왜? 생명의 은인이야. 막 척준경이 윤관을 막 구해주거든.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윤관 이후에 이자겸이 걸려서 척준경과 이렇게 잡아요. 문과 무가 합쳐있다 보시면 돼요. 그 사람 두 사람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 일명 이자겸의 난이라고 그러죠. 인종이 꼬득이지. 아니 왜 이자겸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냐고. 이 사람 빨리 제거하고 오라고. 내가 당신을 중요한 자리 기묘하게 쓰겠다. 기가 얇은 팔랑귀가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해요. 그리고 척준경은 다시 인종이 제거해요. 역사는 반복돼요. 죽인 놈 계속 반복. 이게 이자겸의 난. 심플해요. 간단해요. 이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때 이제 두 번째는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는 거예요. 연락이 금애들은 아까 어떤 애들이죠? 아까 윤관이 쫓아다닐 때는 누구죠? 여진족 애들이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금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4대를 요구해요. 그리고 다르게 하면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던 뜻이에요. 여기서 군은 군주를 얘기하고 여기 신은 신하를 얘기해요. 누가 군주 되겠다는 얘기지? 지네들이. 우리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군신관계, 4대 관계를 요구한다고. 어떻게 이걸 수용한다고? 힘이 없으니까. 봐요 아까. 체제가 완성되고 지키려고 하고 보수화되고 부패해야 되고. 가장 문제되는 게 항상 에너지나 군사가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를 어느 한 특정 세력이 독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패화되고 사회는 그 국가에 대해서 믿음을 잃게 되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항상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중기와 말에 항상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자겸의 난은 제압됐습니다. 이자겸을 죽였을까 살렸을까 가끔 궁금해 하거든요. 장인어른이시잖아. 죽이 좀 애매모하잖아. 그치? 유배 보낸다고? 어디로 유배 갔을까요? 유배는 거의 대부분 최악인 경우는 제주도, 최애가 아닌 경우는 경상도, 전라도 거의 유배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로 유배됐어요? 전라도 영광 땅에 유배됐어요. 예, 굴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 참고로. 굴비 원래 이름 뭐예요? 생선 이름? 조기인 거 아시죠? 조기가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굴비로. 여기 갔더니 반찬이 올라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 특산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삼시세끼 이거 올라와. 지겹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기 전에 동쪽, 북방향, 동국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고 먹어. 전하. 이렇게 전하.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당신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그러니 곧 나를 다시 풀어서 긴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굴욕적이고 비굴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굴욕과 비굴의 단어를 따다가 어떻게 돼요? 느닷없이 생선 요리가 하나 더 만들어졌어. 그죠? 굴비가 만들어진 거죠? 네. 이자겸 때문에 우리가 조기를 굴비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자겸 난을 쓸데없는 거 기억하시면 안 돼. 굴비를 만들었대 그 사람이. 야, 처음 들었다 오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자겸 난 용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인종이 이거 제압하고 난 다음에 서경에 가가지고요. 유신지교를 반포해요. 181쪽 상단에 보세요. 유신지교를 반포했다. 요즘 모의고사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인종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고요. 이 시대에 유신지교를 반포하여 혁신정치를 도모했으며 물론 시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물어본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자겸 난을 배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결과 왕권 이축, 서경천도설 누구에서 대두됩니까? 묘청에 의해서 서경천도설이 대두합니다. 왜? 개경은 이미 땅이 새했다. 풍수지리로 본다면 이미 새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야 한다. 그게 이제 평양이다. 서경천도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문벌기족, 오타네, 문벌기족입니다. 기족사의 분열입니다. 기족 아니라 문벌기족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상단에 있어요. 문벌기족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자, 묘청의 서경초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험 한 3년 정도 칠 묘청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묘청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 분석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신채호 선생만 들이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신채호 선생의 묘청의 난을 갖다가 묘청의 서경초운동으로 바꿔버렸다고. 묘청의 난을 뭐로 바꿨다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이렇게 딱 바꿔버렸어요. 요거만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일단 알고 가자고요. 최근 3년간의 트렌드를 분석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은 묘청의 난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진 않고 요걸 중심으로 주로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한번 보죠. 첫 번째, 배경. 자, 인종이 왕권 회복을 위한 계획을 시도했다. 그래서 서경 세력과 귀족 배경 세력 간의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신라계와 고구려계 후손들이 대립이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김부식은 신라계가 되는 거고 묘청은 고구려계로 보시면 돼요.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즉 신라계는 개경을 중심으로 털을 잡아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고구려계는 이 수도인 서경을 다시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아야 했던 세력들이 충돌이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됐죠? 결과적으로 원인 봐보시면 김부식과 밑줄 긋어봐.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 관리들과 그 다음에 묘청 정지상을 잘라봐. 묘청부터 앞에 잘라봐.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 관리들.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서경파입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고구려계라 보시면 돼요. 고구려계. 신라계와 고구려계가 한방 붙었다. 묘청의 주장 내용 갑니다. 서경천도. 묘청은 스님이기도 하지만 풍수지리에 밝아서 개경은 이자겸이 나한테 궁궐이 일부 불탔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개경이 땅이 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새로운 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서경 천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종과 김부식 이 세 사람은 개경에서 서경 천도항을 합의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서경에다가 궁궐을 짓기 시작합니다. 약 70% 정도 진척이 된 상황에서 김부식이 인종을 설득, 절대로 수도를 옮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과 인종이 김부식의 말을 듣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개 과정이에요. 묘청은요? 아니되옵니다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데 이미 다 끝난 공사가 다가 안 공사하면 남아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수도할 수 없습니다. 계속 공사하겠습니다. 인종이요. 그건 왕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명을 듣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영모가 됩니다. 영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되는 거죠? 묘청의 난이 생깁니다. 그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총대장이 누가 되는 거죠? 김부식이 옵니다. 같이 공사하죠. 짝짝 공했다가 갑자기 다시 진압군의 대장으로 다시 출동하게 됐습니다. 김부식. 이때 나이가 70을 바라보는 나이. 이때 다시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갑니다. 김부식 총대장으로 나갑니다. 자, 다시 갑니다. 주장 내용 같습니다. 묘청의 주장, 칭제고는 궁극정벌. 이건 제일 밑에 니은번에 나와요. 이건 별표 아시죠? 이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한능검을 준비한 일반인들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볼까요? 칭제고는 우리나라도 황제라 칭하고 중국처럼 연호를 사용하자는 뜻입니다. 칭제고는 황제라 칭하자 우리도. 그리고 연호도 쓰자. 우리도 황제국이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 여진족애들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금국을 정벌하자. 칭제고는 금국정벌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묘청의 주장입니다. 내세웠다. 그 다음에 서경에다가 궁궐 짓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궁궐 이름을 뭐라 불렀다? 대하궁이라 불렀다. 궁궐 이름을 대하궁이라 불렀다. 됐죠? 한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호 갑니다. 국호를 대이국이라 불렀다. 대이국, 국호를 대이국.
연호를 1000개 다 잡아야 되겠네요. 연호를 1000개. 군대를 천견 충의군. 네, 이게 이제 사료로 제시될 거거든요. 이런 게, 이런 단어들이. 네, 사료 제시될 거예요. 관련된 사건, 시대를 물어보겠죠. 거의 대부분.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라고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만에 김부식이 제압됩니다. 김부식 제압됩니다. 그 다음 전통적 클래식한 문제가 김부식이 제압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삼국사기가 처음으로 편찬됩니다. 요거 이후에, 요거 묘청에 대한 제압 이후에 삼국사기가 편찬된다. 영양, 숙문 천무,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하게 생각하는 현상으로 훗날 무신정변의 배경이 되었다. 두 번째, 서경의 지위가 하락하여 분사제도, 분사제도 알아야 되겠죠? 분사제도가 폐지됐다. 서경 개경하는 분사제도가 폐지됐다. 그 다음에 7번의 평가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3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신채원은 조선사 연구초입니다. 이 책도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조선사 연구초에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우리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최대의 사건이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묘청이 주장한 대로 이걸 했다면, 이걸 하고 성공을 시켰다면, 가정입니다. 이대로 금국을 정벌하고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했다면, 또 이게 성공했다면 우리 뒤의 역사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1000년 이래 제1의 큰 사건이다 이렇게 넓게 평가했습니다. 묘청의 난이 신채호 선생의 이 책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경 천도운동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결정타가 돼요. 지금도 묘청의 난이라는 묘청의 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으로 거의 모든 책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수업 시간에 그랬죠. 역사란 항상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본다. 이걸 뭐라 불러요? 현재성. 역사학자가 100명이 있다면 각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각자 다 다르게 얘기하지. 뭐라 불러요? 이것을? 상대성이라 불러요. 신채호 선생은 역사학에서도 최고봉이라 부르는데 최고의 거두예요.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거의 정설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셨죠? 고대사라든가 그 다음에 중세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신채호 선생에서 다시 조명됐기 때문에 우리 책들 거의 대부분들은 신채호 선생의 생각들이 거의 많이 조명됐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신채호 선생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인물이기도 하고 시험에 자주 매년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신채호 선생 때문에 책 외우셔야 돼요. 이거 조선사 연구초에 나옵니다. 가끔 조선사 상고사라든가 다른 제목을 살짝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조선사 연구초. 외우는 방법은요. 내가 신채호 선생님, 신초인 내가 열심히 조선을 연구해 봤더니 묘청이 제일이더라. 책 제목은 조선사 연구초. 이렇게 외우시라고. 내가 조선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다 뒤져봤는데 신초만한 인물이 없더라.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조선사 연구초라고요.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왜요? 시험장 가서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서 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써먹어야 돼요. 그게 돈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면 돈 되는 거니까. 아셨죠? 절대적으로 시험장 가서 틀리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시험장 가면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그거예요. 여기서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서 외우는 거예요. 약간 모든 걸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연상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여러분이 신채호예요. 내가 조선 역사를 다 뒤져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누구였다고요? 묘청이었어.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내가 조선 연구초라고 했다. 아주 꼼꼼하게 연구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우세요. 자, 무신정변 가겠습니다. 무신정권 가겠습니다. 오늘 무신정권까지 한번 해볼까요? 달려볼까요? 달려보겠습니다.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로 보면 182페이지가 되겠죠. 182쪽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네. 의정과 관련된 부분 하겠습니다. 자, 의정 주변에 문벌 기적들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네, 문벌 기적들 에워싸여 있습니다. 아까 문벌이란 그 의미는 아셨을 거고요. 이네들이 점차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서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정을 데리고 매주 그 개경 주변에 있는 사찰로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니는 유흥을 위해서. 우리 유흥업소 가서 출입하는 유흥을 위해서 가죠. 내 흥을 좀 돋워보겠다는 거죠. 네, 유흥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무신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신변 보호를. 근데 굉장히 얘들이 무시를 당하고는 상황이 계속 전개됩니다.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절에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고기 구워 먹어. 될 얘기야? 우리 일반인도 절에 가고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 펄펄 나잖아요. 스님들 어떻게 해서 힘들지? 얼마나 그 유혹이 힘들겠어. 이야, 맛있는 냄새 난다. 광학 되게 많이 한다. 삼겹살 내는 죽인다. 여기 소주 한잔 하겠지? 이야, 소주 한잔 하겠는데? 맛 죽이겠는데? 얼마나 스님들이 유혹이 힘들겠어요. 견디는 게 힘들겠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아니, 지가 따르면 꼭 여자가 술 따라야 맛있나?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절에 가서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모양이 안 좋죠. 그리고 무신들 데려다가 뭐합니까? 흥을 돋우라는 의미로. 자, 50대 장군하고 20대 초급 장교하고 요즘 치면 태권도 게임을 시켜. 그리고 진 사람 벌주라든가 벌칙을. 누가 이기겠어요? 싸우면은? 당연히 20대가 승리하죠. 50대가 싸우면은. 그렇잖아요. 네. 계급은 없지만 신체적인 나이로 봤더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벌칙을 어떻게 해요? 술도 먹여요. 술을 5잔, 50잔 막 이렇게 먹여요. 비틀비틀할 거 아니에요. 이리 와봐! 해가지고 좀 과장하겠습니다. 나이타를 꺼내요. 옛날에 수염 길던 시절이잖아요. 나이타로 좀 과장하겠습니다. 나이타는 아니겠지만 나이타 여기다 붙여. 수염을 여기다 타올 올 거 아니야. 자, 50대 노 장군을 20대 장교하고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문벌 귀족들이 이와 같은 흥에 취해서 이런 나쁜 짓을 막 골라서 해요. 그럼 초급 장교뿐만 아니라 중간급 장교들이 이 광경을 매주마다 보는 거야.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야. 폭발해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중부 같은 인물. 정중부 같은 인물. 정중부 같은 인물, 이의방, 이고, 이와 같은 인물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그날 명령을 합니다. 무관 복장을 하지 않는 자를 모두 죽여라. 군인 복장을 하지 않는 자를 모두 죽이라는 뜻이에요. 이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신 정권이 첫 출발점이에요. 정중부의 출발점. 됐습니까? 정중부의 난 이렇게 불러요. 정중부의 난. 또 이 해가 경인년이에요. 그래서 경인난이라고도 불러요. 경인난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중부와 관련된 인사 보겠습니다. 정중부는 이의방과 이고를 제거해요. 권력을 나눠먹을 수 없어요. 권력을 독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친동생도 제거해요. 권력자 잡죠? 그러는데 정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치를 어디서 합니까? 중방에서 합니다. 이걸 그냥 중방정치라고 불러요. 중방정치라고 부릅니다. 중방은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의 군사 합의체 기구예요. 그걸 활용했다 보시면 돼요. 즉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강의실에 밖에 예를 들어서 뭐 몇 호실 돼 있다면 그걸 중방이라고 간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중방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군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방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중방정치다. 됐죠? 중방정치랍니다. 자, 그런데 이 중방정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즉 무신정권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무신난이라고 불러요. 무신의 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사가 가겠습니다. 김보당의 남,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남, 그 다음에 교정승려의 난이라 불러요. 또는 교정승려들이 기법사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해서 기법사 승려의 난이라고도 불러요. 기법사 승려의 난이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들은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배층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기들 권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무신란의 의미는 지배층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반란도 나타납니다. 지금 요즘 시험 트렌드는 거의 대부분이 지배층의 반란이 아니라 피지배층의 반란을 물어봐요. 피지배층의 반란을 계속 물어봐요. 한 해에 2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재작년에 서울시 나오고 경찰에 한 달 간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피지배층의 난 대표적인 게 공주 명학소의 난입니다. 공주 명학소에 누가 나타났나요? 망이하고 망이 망소희 같은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 평생 동안 뭐 만들었어요? 수술 만들었어요. 평생 수술 만들어도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요. 평생 이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 도저히 수술 만들 수 없다. 우리 희망시켜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주기도 했어요. 즉 일반 양인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일반 양인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정중부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지배계층과 피지계의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좀 칸이 좁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정중부를 경대승이 제압해버렸어요.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본인이 권력을 잡게 됐어요. 경대승입니다. 경대승은요, 자, 정중부 똑같은 무인을 제압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를 제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신비한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게 도방이에요. 그래서 도방 정치가 이루어져요. 도방 신비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똑같아요. 중방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군인들의 합의체 기구로 결정하게 돼요. 도방은 신변 보호고 주방은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합의체 기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대승입니다. 경대승. 자, 경대승 때 피지배계층의 난이 있습니다. 이게 전주 관노의 난이에요. 전주 관노의 난. 순서 물어본 게 꽤 많습니다. 공주 명학소 다음에 전주 관노의 난이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음인 갑니다. 이음인 갑니다. 자, 이음인은 출신을 한번 봐볼게요. 원래 출신은 경주 출신이에요. 예, 경상북도 경주 출신이에요. 이분의 어머니는 절에서 이를 보살펴주는 보살이고요. 자기 아버지가 노 출신이에요. 일천즉천에서 어떻게 이음인은 뭐가 되는 거야? 천민 출신이 되겠죠. 일천즉천 한 부나 모 중에 한 부이라서 천인이면 그 자식은 노가 돼야 돼요. 자, 경주도 굉장히 말썽꾼이었어요. 말썽꾼이었어요. 관가에 끌려가서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가 매일 경주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말썽이에요. 요즘 말로 속된 말로 하면 애들 핀 뜯어먹는 양아치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관가에 잡혀가서 대지게 맞은 거야. 그래서 두 형은 죽었어요. 매 맞아 죽었어요. 장살 매 맞아 죽었어요. 대신 이민은 젊어가지고 아직 맷집이 있어서 맷집이 장사해서 끄떡없어요. 경주 관하에서 어떻게 해요? 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야. 하나 살긴 살았는데 이게 죽일 수 없는 거고 안 되겠다 해서 추천장 써오자 개성으로 보내버려. 개성에 가요. 개성에 가서 이제 군인이 되겠다고 가는 거죠. 근데 하필 운이 좋게 고려는 무가를 실시하지 않죠. 그죠? 새롭게 어떤 과거 급제자를 뽑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려는 또 특이하게 이런 게 있어요. 수박키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무기를 들지 않고 손으로만 하는
택견이나 태권도 같은 게임을 해요. 이때 이음이 나가서 짱을 먹었어요. 짱을 먹었어요. 갑자기 어떻게 쫙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하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의종이 지금 어디에 갔냐면 거제도로 유배가 있어요. 왕이 잘렸어. 왕이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의종에서 명종으로 바뀐 거야. 근데 의종에 대한 그 충성심이 강한 병사들이 의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요. 그럼 권력을 잡았던 앞에 있는 명종이라든가 이의민 같은 세력도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의민을 보내게 돼요. 정부에서 이의민을 갖다가 의종을 갖다가 죽이세요. 이의민이 파견돼요. 파견돼요. 죽입니다. 누구를요? 의종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의민은 힘이 장사했기 때문에 들어서 허리를 분질러서 죽이고 칼로 도륙을 내서 개천에다 버렸어요. 그 소문이 플러스 엄청나게 포장이 돼가지고 엄청난 포장이 돼서 이의민에 대한 부분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경대승이 30세 요절을 했어요. 30세 요절을 했어요. 당연히 그 바톤을 물려받는 게 이의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의민이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이의민은 경대승을 죽이진 않았지. 자기 신변 볼 필요가 없지. 죽이진 않았으니까. 여기는 도방이 안 나타나는 거야. 상대를 죽인 사람은 도방이 등장해요. 여기에서. 무신을 죽인. 대신에 무슨 정치할까? 중방정치 꼭 같이 가면 돼요. 군사 합의체 기구에서 국가의 중요성을 결정해요. 선생님 왕이 있는데요. 예, 왕은 허수아비예요. 왕은 허수아비. 모든 권한은 무신들이 다 가져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의민 시기에 문제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신라 부흥운동이 또 등장하게 돼요. 이게 알고 있는 김삼이하고 효심이 나뉘어요. 김삼이와 효심. 여기 경상북도 청도에서, 청도 운문사에서, 경상북도 청도군 오늘날에 예전에는 운문이라고 그랬죠. 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신라 부흥운동. 효심은 오늘날에 울산, 예전에 울주였겠죠. 여기서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필 이의민과 신라 부흥운동 김삼이와 효심이 서로 내통하고 있어요. 즉 정보가 교환되고 있어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정중부와 경대승은 왕을 교체했을 뿐 자기는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 없어요. 왕 밑에 이 사람들 직책을 합하라고 불러요. 합하라고 부릅니다. 합하 노릇 하는 걸 만족해요. 근데 이 의미는 요거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내통하고. 이걸 누가 알게 됐어요? 이걸 최충원이 알게 됐다고요. 최충원이. 최충원이 어떻게 해요? 이 의미를 제거해요. 최충원이 이 의미를 제거해요.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항상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신변에 이입이 있었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 뭐가 만들어진 거야? 도방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도방. 여기 도방 있잖아요. 경대승 때. 도방이 만들어. 그런데 최충원은 도방을 더 한층 강화해요. 이렇게요. 예도방과 내도방으로 즉 자기 집의 경계를 한층 더 강화시켜요. 집 안쪽에 병사 1m 간격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주면 쫙 밖에도 쫙 이해 가셨죠? 이건 7급 하신 분들은 봐야 돼요. 예도방과 내도방 나오면 무조건 최충원 잡으시면 돼요. 그냥 9급 하신 분 그냥 도방 정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해야 되잖아요. 중방 대신에 새로운 교정도감을 만들게 됐어요. 교정도감에서 정치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또다시 그 장관인 교정별감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교정도감의 짱인 교정별감이 정치 중심이 돼서 정치가 끌고 간다.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난,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만적은 최충원의 산호입니다. 개인 노비인데 개경에 있는 모든 노비를 모아서 개경의 뒷산에 올라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항우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느냐. 내가 권력을 잡으면 곧 내가 항우장상이 될 수 있다. 황제가 될 수 있고 제후가 될 수 있고 장군이 될 수 있고
국상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권력을 잡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샘플이 지금 이음인이야. 이음인도 천민 출신인데 노비 출신인데 우리도 노비 출신이지 않느냐. 이미 전에 만적도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 만적이 이걸 해보겠다는 거야. 이음인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해보겠다. 항우장상 시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해보겠다. 하필 이때 이럴 때 보면 꼭 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최초에서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요, 만적이요. 네, 이래 하고 있대요. 그래? 만적 잡아다가 효수형에 쳐요. 목을 쳐서 목에 딱 나무까지 걸어서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다 딱 걸어놔요. 머리 팍 풀어헤치고 모가지만 딱 걸어가지고 효수형에 쳐요. 만적이 나요. 만적이 나니 신경 쓰이는 이유 뭐냐면 이게 신분해방운동이에요. 이 신분해방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최하 측면에 할 수 있는 신분해방운동이 벌어졌던 요거 연결시킨다고. 자, 우리 봐봐요. 잘 봐야 돼.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지. 그죠? 갑오개혁 결과 뭐죠? 우리나라에 신분제가 없어진 거야. 신분제가 사라졌다고, 없어졌다고. 누구나 다 평등한 사람이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2년, 2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경상남도 진주에서 형평사 운동이 벌어진다고. 형평사 운동이 벌어져요. 그죠? 백정들입니다. 백정들의 형평사 운동이 벌어져요. 제도는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저변에는 신분제가 깔려있어. 이거 타파해달라고 요구한 거야. 그래서 갑오개혁 잘 나오고 형평사 잘 나오고. 왜요? 만정당과 같이 매치를 시키는 거야. 처음 운동한 게 저렇게. 그리고 개혁이 이루어져서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는 폐지됐지만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거, 기저에 깔려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들고 일어난 게 형평사 운동입니다. 진주의 백정들이 주장합니다. 이게 무신정권 집권 순서입니다. 자, 순서 보실까요? 암기할까요? 앞글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정경 이채입니다. 정중부, 경대성, 이음인, 최충원.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의 아들에게 이제 연결되겠습니다. 최충원의 아들 보겠습니다. 최우 가겠습니다. 최우. 아버지부터 이제 물려받습니다. 자, 정치 보겠습니다. 정치는 교정도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추가된 게 있습니다. 정방과 서방이 있습니다. 시험이 잘 나오죠, 지금. 정방, 인사기구입니다. 인사기구를 자기 집에다 설치했습니다. 출근하기 귀찮아요. 결제 받으려면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결제 받으라고. 서방, 문인들의 수기기관이에요. 자, 모든 업무 보고를 갖다가 받고 결제받고 전부 다 채우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왜? 주변에 무신들로 에워싸서 얘들이 잘 몰라. 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문인들을 수기기관을 써요. 그 대표적인 여러 번씩 최충원식에 벌써 충성했던 이규보가 있죠. 그대로 와요. 이규보.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여러 많은 문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인들의 수기기관, 서방을 통해서 문인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다. 자, 빠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쭉 잡았고요. 암기는 할 수 있겠죠? 정경, 이체. 자, 보겠습니다. 빠진 부분 보겠습니다. 182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최충원에 관련된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왕에게 개혁책을 갖다가 10가지 보냈어요. 이걸 봉사 10조라고 불러요. 봉사 10조를 제시했다. 땡땡하시고 개혁책 적습니다. 개혁책이다. 개혁책 화살표 하시고 실패. 네, 실패입니다. 왜 올렸을까요? 형식적. 실패 가로 열고 형식적이었다. 개혁책 10가지를 건의했지만 실패였고 형식적이었다. 그 다음에 교정도감을 설치해 권력을 행사했다. 교정도감 하나 밑줄 보시고 최우갑니다. 정방, 서방. 정방, 서방. 정방은
인사. 서방은 문신들의 숙이기가. 삼별초 구성됐다.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그 다음에 마별초도 있었다. 의장도 역할을 했다. 그 다음 오른쪽. 강화촌도의 공으로. 강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몽골 2차 침입 적응입니다. 몽골 2차 침입 때 강화로 천도합니다. 몽골 2차 침입 시 장기간 항전하고 상대방이 수군이 약하다는 걸 알고 강화도로 천도. 그 공으로 진양공으로 공해지고 진양부를 설치했다. 즉 공작, 후작하는 그 자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몽고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했다. 이때 대몽 황정 중에 제조대장경이 조판되기 시작했다. 제조대장, 일명 8만 대장경이 조판되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제조대장경 별도 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 구체적인 것도 별도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신정권 붕괴 순서 쭉 보시죠. 정중부, 경대승. 글자 동그랗게 쳐봐. 정경이체. 암기할 수 있겠죠? 정경이체.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그 다음에 최우까지. 됐죠? 자, 보시죠. 자, 정중부 중방정치.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죠? 김보당의 난. 반무신난이라고 그랬죠? 지배층의 난이죠? 예, 이걸 개사의 난이라고 불러요. 개사의 난을 밑줄 그어봐. 밑줄 그어주고 개에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 정중부 경인난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제일 앞부분에 무신 권력 정중부 경인난이 경자의 동그라미 쳐봐. 경하고 개를 합쳐봐. 뭐가 되지? 경계의 난이지. 자, 여기 봐요. 경계의 난을 가지고 와봐. 여기 봐봐요. 만적 어디 갔어? 이렇게 나왔어요. 만적이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경계의 난 이후 이렇게 나옵니다. 경계의 난 이후 누구라도 권력을 잡았다. 항우장상의 시가 어디 있겠냐. 만적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경계의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천민 출신인 이음인도 권력을 잡았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노비 출신들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그 경계의 난이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무엇의 난입니까? 정중부와 김보당의 난을 합쳐서 경계의 난이라고 한다고. 가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예전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경계의 난이 뭔가요? 이렇게. 정중부의 난과 김보당의 난을 합쳐서 경계의 난, 경인난과 계사의 난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그 다음에 최우. 최우 때 꼭 필요한 거 정방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서방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삼별초가 만들어졌고, 강화천도, 제도전경 조판, 몽골과의 항전, 그 다음에 상정고구매문 밑줄 그으시죠. 별표를 할까요? 별표 상정고구매문. 이거 뭐냐면 예법에 대한 책을 갖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금속할자를 인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밑에 1234년 적어요. 가로 열고 1234년. 예법에 대한 내용을 살짝 적어봐 여러분들이. 예법에 대한 내용을 금속할자로 조판했다. 인쇄했다. 하달표 하시고 현재 전해지 않는 현재는 X. 이게 1234년이거든. 그럼 직지보다 훨씬 더 빠른 거야. 한 130년 정도 더 빠른 거야. 이게 있다면. 근데 28분가를 갖다가 복사를 했대요. 강화도에 와가지고. 근데 그게 현재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혹시 강화도라든가 인천 주변에 상정 고구매문 원본이 굴러다닌다면 이거 주면 어떻게 될까? 대박이야. 왜? 이번에 나란 말씀에 하는 혼민정음 상주본이 1000억 달러 오잖아. 훨씬 더 앞전일 거야. 이거 발견되면 어떻게 해? 1000억이 아니라 선생님이 발견한다면 1조를 부를 거야. 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억이 10개 되면 한 1조 되겠죠? 10배 이상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시 주면 연락해. 반띵하게. 선생님 너무하십니다. 반띵이라뇨. 1000억이 반띵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1조도 어마어마한 거죠? 혹시 이게 발견된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상정공유문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연년에 다니는 백제 붕운동하는 거예요. 네. 백제 붕운동하는 게 최후 정권 시기에 등장했다. 그다음 최충원의 봉사 10조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최충원의 봉사 10조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다음 최충원이
제일 밑에 거. 최충원은 희종에 의해서 진강 후에 줄고 진강 후에 책봉되었고, 즉 후작에 책봉되었고, 진주 지방의 시급을 전부 독차지했습니다. 진주 지방의 시급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흥령부를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흥령부는 최씨 무신 정권의 중심 기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빨리 보세요. 자, 무신 정권 시기에 조계종을 후원했다. 별표. 조계종을 후원했다. 그 다음에 반무신난,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 서경유수 조이총, 교종 승려 같은 지배계층입니다. 앞에 저거 반무신난 옆에다 지배계층의 난이라고 적어요. 지배계층이고 피지배계층이 나뉘는데요. 이 세 난은 대표적인 지배계층이 나뉘어요. 나머지 전부 다 피지배계층의 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민, 천민의 난 6번입니다. 농민, 천민의 대표적인 게 공주명학소 별표, 전주간로 별표, 김삼이 유심의 별표. 이미 했어요. 시대를 잡아야 돼요. 봐봐. 경대승 때 전주간로, 정중부 때 망이망소. 요거 순서 물어본 건 서울시하고 최근에 경찰 문제 순서를 물어봤어요. 망이망소의 경대승 때 전주간로, 이민 때 김삼이 호심, 최충원 때 만자계단. 순서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밑에 보시면 삼국의 부운동 하나가 있어요. 동경의 난. 이비가 주도하는 동경반란구가, 폐자가 주도하는 운문의 반란군이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부운동을 주장하면서 반란을 깼지만 최충원 시기에 진압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강수의 난, 서경에서 고구려 부운동입니다. 강수는 고구려만 생각합니다. 강수 생각,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연년은 전라도 담양에서 백제 부운동을 표방했습니다. 이연년의 난까지, 즉 농민의 난, 그 다음에 삼국 부운동까지 마치고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렇게 그나마 또 이렇게 여러분과 보강 수업을 하게 돼서 뜻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